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중수본과 방대본은 지금의 환자 분류와 병상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우리의 의료 대응 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신속히 개편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그 첫 번째 고비를 맞았습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 검사에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 위기도 온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0명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했고요.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입에서 급박한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총리 말대로 급박한 상황입니까? 네,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할 때 4,000명이라는 숫자는 예상했어요. 정부는 7,000명 혹은 10,000명까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 의료체계, 대응체계 준비하겠다. 그리고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4,000명 정도의 급박이라는 단어가 총리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예상치 못한 어떤 것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날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현재 4,000명의 숫자보다 오늘 위중증 환자 586명이 훨씬 더 지금 의료계에서는 부담인데 왜냐하면 확진자들은 건강한 확진자들은 대부분 생명을 잃지 않지만 위중증 586명은 대부분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망자 추세가 작년에 12월에 우리 여러분들 사망자 많아서 그때 막 놀라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이미 그때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최근 2주간의 국내 사망자 수가요. 그래서 이런 4,000명 확진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확진자도. 그런데 더 지금 급한 불은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일이고 지금 제가 오전에 저희 SBS 취재기자들도 지금 각 병원에 중환자실이 어떤지 응급실이 어떤 현황인지 취재를 해봤는데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는 86%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의료 인력과 장비가 있어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수도권에는 거의 없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급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이고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다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양시설과 병원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위중증으로 많이 빠지냐 봤더니 7, 8월 달에는 이분들이 돌파 감염을 됐어도 위중증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0월, 11월 되니까 이분들 돌파 감염 되니까 위중증 환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동안 우리가 백신 2번 맞고 접종 완료하면 상당 기간 6개월 이상 중증 예방 효과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했던 현대의학의 예상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바삐 요양시설과 병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65세 이상 분들에게 접종 완료한 지 채 4개월이 안 지났더라도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추가 접종을 권하는 이유인데요. 물론 부스터샷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올겨울에 65세 이상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부스터샷밖에 안 보이고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3번 맞아야 된다. 얀센 같은 경우는 2번. 이게 원칙이 되겠네요?
네, 실은 그게 원칙이 될 것이라고 미국 CDC와 영국 보건당국이 밝혔는데, 근데 이게 두 번이 원칙이라고 했다가 세 번이 원칙이라고 하면 이게 받아들인 입장에서 무슨 세 번에서 끝나겠느냐, 네 네. 번일 수도 있고 다섯 번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은 부스터샷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지금 올겨울 아직 먹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올겨울을 나는 방법으로는 좀 미덥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스터샷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됐다.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게 무엇보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예상을 못했다. 그러면 단계적 일상회복, 급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뭐 중단시키는 비상계획이 중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나요? 네, 서킷 브레이크라고 네. 표현을 했었죠. 이게 증권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미 그 기준, 정부가 얘기했던 그 기준은 넘었어요. 중증 병상률이 75%를 넘으면 그 서킷 브레이크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80%를 육박하는데도 현재 그렇게 하진 않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는 거는 10대와 20대의 확진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겠냐? 그거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중증 환자가 느는 게 더 문제인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쪽에서 백신 효과가 떨어졌고,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병원에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누가 감염시켰냐? 거기를 드나드는 종사자, 의료진, 그리고 뭐 생활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나서는 가족들 면회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틈이 보여서 됐겠죠. 그래서 지금은 접촉 면회를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그분들 일주일에 PCR 한 번이나 두 번 했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거는 틈이 있다. 차라리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을 매일매일 하자고 하는 것을 진작에 전문가들이 제의했었는데, 그걸 이제서야, 나중에서야, 이미 뚫리고 난 다음에서야 도입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꺼야 되는 가장 급한 불은 요양시설과 뭐 정신병원 이런 시설에 있는 65세 이상의 백신 효과가 떨어진 분들이 가장 현재 우리에게 급한 불입니다. 예. 그러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단되거나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웬만하면 철회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 취재로는 돼요. 지난주에 상급 종합병원 병원장들 모인 자리에서 총리께서 최대한 안 하고 싶다.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는. 정무적인 판단도 거기에 깔려 있겠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네, 아마 그것도 예.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 정무적 판단이 과연 효력을 그렇죠. 발휘할까요? 예.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든 대선의 분위기, 그런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를 막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중증 환자, 그러면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하면서 주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경증 확진자들은 집에서 치료받도록 하자. 즉 감기나 독감처럼 네. 집에서, 아직 명확한 치료제가 없긴 합니다만 약 주면 약 먹고 건강관리하고 그렇게 치료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위중증 환자들은 어쨌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병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니까 병상이 이거 충분한가, 이런 걱정이 계속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한다면, 대다수가 입원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병상을 코로나 환자가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모자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증상,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라는 어떤 우리가 여지를 남겨둔 건데, 지금 재택 치료의 그런 활성도가 높지가 않아요, 당초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확진자의 70%가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20%가 채 안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시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분들의 병상이 지금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지금보다 파격적인 유도책이나 아니면 다른 조금 강제적인 조항, 예를 들면 지금은 모든 코로나 치료를
개인 부담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스스로 병원 치료를 선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을 시키는 그런 안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재택 치료를 조금 늘려야 된다. 건강하시고 특히 백신 맞은 건강하고 무증상 분들. 다만 지금 요양병원의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걸 봐서는 이 위중증 환자는 그거 별도로 또 다른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양시설의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한 아주 발빠른 그런 대책들이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만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기는 꼭 지켜달라고 네. 예,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잘 들었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늦가을이 되면 이브몽땅의 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음악 들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계절이 됐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고엽 노래 들으면서 늦가을의 정치, 집 밖에, 직장 밖에 길거리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작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 빈소에 화환을 보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 화환이 가짜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화환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안 보낸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화가 빈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오전에 저 조화는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두환 씨 측은 저 조화를 치웠다고 합니다. 오후 5시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화가 오면 그때 그 조화를 자리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빈소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